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큰일이 났어요. 자, 오늘 제가 무슨 주제를 들고 왔느냐. 이 사람 누군지 다들 잘 아시죠? 맞습니다. 이인영입니다. 최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정돼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었죠. 최근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람이 대단한 발언들을 쏟아냈었습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이제 미제 침략자 아메리카 원수들을 몰아내자 등등 정말로 이제 주옥 같은 발언들을 이 사람이 과거 젊었을 때 이제 했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자, 사실 근데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 사람은 골수 586 운동권들 중에서도 그 상징 TOP와도 같았던 사람이에요. 한평생 동안 대한민국의 발목만 잡고 늘어졌던 그런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이인영이가 벌써부터 장관에 임명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임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요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사청문회가 했는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지금 임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임명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문재인이가 이인영의 통일부 장관 임명을 제가 해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야당이 그토록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추진력 하나는 정말 인정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사실 문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정말로 위험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굉장히 나쁘고 위험한 인사 전례가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선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국민과 여론, 언론, 야당에서 아무리 어떤 장관 후보자의 부적합한 자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팩트를 설명해도 정부가 그냥 그거를 개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임명을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부적합하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입니다. 그동안 혹시 문재인이가 앉히고 싶은데 못 앉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었죠. 저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밀어붙였으니까요. 그 대단했었던 조국조차도 저때 당시에 끝까지 임명을 했었죠. 물론 지가 잘못하고 워낙에 무능한 인간이라서 불과 임기 한 달 만에 물러났지만 말입니다. 그 조국조차도 당시 끝까지 임명을 밀어붙였던 게 바로 저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청문회 결과를 이렇게 개무시를 하면서 순식간에 임기를 시작하게 된 이인영이는 통일부 장관 명찰의 잉크도 덜 말랐을 텐데 벌써부터 북한에다가 또 퍼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다고 합니다. 즉시 남북관계 업무에 돌입을 하겠다고 해요. 이제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이제 저 사람은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할 겁니다. 퇴근을 해서라도 자나 깨나 집에 오고 가나 열심히 이제 북한 생각으로만 머릿속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왜냐? 통일부 장관 딱지를 달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남의 눈치 안 보면서 북한이랑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필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워커홀릭처럼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세계적인 그런 대기업가들, 과거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했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경영인들은 이 사람의 대북 업무에 대한 그 워커홀릭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열심히 코피 터지도록 일을 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밝은 것 같습니다. 저런 인간을 4선 국회의원을 시켜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 무려 이제는 일국의 행정부 장관식으로나 보내주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수준 역시 앞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인영이는 취임식도 생략하고 업무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일을 하고 싶겠어요, 저 인간이. 온몸이 근질근질할 거야. 자, 취임식을 왜 생략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지도 솔직히 자기가 감이 안 되는 인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청문회 때 이북 출신의 태영호 의원이 오히려 이제 이인영을 상대로 사상 검증을 해야 되지를 않나. 지금 대한민국 정말로 개판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 검증 질문조차도 이인영이는 부적절한 질문이라면서 에둘러서 피해버렸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주체 사상을 버리고 전향한 게 맞느냐라고 태영호 의원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 인간은 시대착오적인 부적절한 질문이라면서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와중에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창하게 이제 그 장관 취임식을 진행해 버리면 여론이 안 좋아지고 쓸데없이 이제 언론 탈 게 뻔하니까 그냥 곧바로 그 취임식을 생략해 버리고 업무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또 진심 어린 태도기도 해요. 왜냐? 북한에다가 러브콜 보내고 퍼주기도 바쁜데 본인의 취임식 같은 그런 기념 행사 따위를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활짝 웃는 거 보세요, 저 양반.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기자들 방금 그 사진입니다.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기자들이 취임 후에 가장 시급하게 챙길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왼종일 북한 타령만 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복원하고 인도적인 협력을 즉각 실천해야 된다. 신뢰를 만들어가지고 남과 북이 약속했던 것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북한 북 계속 북한 타령만 하고 있어. 자, 남북 간의 신뢰를 만들자. 물론 좋은 말입니다. 평화를 만들자. 물론 좋은 말이죠. 저도 이해합니다. 동감도 해요. 자, 남북 간에 약속한 것을 서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자, 물론 좋은 말이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근데 이인영이는 바로 그 남과 북의 약속과 신뢰를 북한이 깨버렸을 때는 아가리를 꽉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실컷 남북 군사 합의니 뭐니 문재인이랑 김정은이가 악수하고 손 흔들고 언론 앞에서 이렇게 쇼를 하다가 막상 북한이 또 그 소중한 남과 북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지들 심사가 뒤틀린다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을 때 이 정부의 인간들이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제대로 항변 한마디 하는 놈이 없었죠. 국민 세금 150억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갔는데 보세요. 북한에 배상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아예 대놓고 그냥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말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허구한 날 남과 북의 평화, 남과 북의 신뢰 같은 것들을 떠들어대는데 바로 그 북한에서 남과 북의 평화를 깨뜨리고 남과 북의 신뢰를 저버렸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떠들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가리를 봉인해버린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서로 충돌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북한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불리한 주제 앞에서는 입에 지퍼를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타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북한과 중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태도를 제가 바로 운동권 인간들을 경멸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인영이는 불과 며칠 전에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그 이제 대한민국 국민 6명씩이다 무려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가 싫은 불편한 진실이겠죠. 태양 같으신 수령님의 나라, 이승 많은 국부로 인정하기도 싫고 미제 침략자들도 아메리카 원수들도 싫으니까 한반도의 진정한 정통성을 계승하는 그런 북쪽의 수령님의 나라라는 것은 모든 게 완벽해야 정상인데 자꾸만 지금 삐걱거린다는 거죠. 현실과 이상이. 정작 이 북쪽에 있는 성스러운 나라는 자국민들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들고 수많은 북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대한민국과의 약속도 걸핏하면 깨뜨려버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 6명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인영 같은 사람은 이런 사실 자체를 그냥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전형적인 현실 도피 그리고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도 현실을 믿지 않고 입맛대로 취사 선택해버리는 그런 단계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 어버이 수령님의 나라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이런 단계까지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국제법상 불법으로 납북, 억류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정부에서는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한심한 답변만 보내면서 생사 확인을 열심히 하려는 노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불편한 진실을 덮고 넘어가기에 급급할 따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지 제발 국민들이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제발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죠, 현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자국민들을 외교적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혹시나 북한에 그 억류된 사람들, 억울하게 억류된 국민들이 있을 때 자국민들을 외교적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랑 캐나다는 자국민들 석방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현실입니까?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는 놈이 대놓고 몰랐었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 현실이냐면 문재인이가 평양에 놀러 갔다 왔던 거, 그리고 그놈의 송이버섯 2톤 선물로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국민의 안전 따위는 관심에도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흔히 일부 못됐고 철없는 사람들이 사상검증에 대해서 감히 시대착오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행동들은 당연히 개수작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를까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사상검증과 국정 철학에 대해서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적인 검증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시장경제 원리 및 기본적인 자본주의 노선을 부정하거나 외교적으로도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그런 자유진영 노선의 국가 친구들과 연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현실인식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제적인 협력과 협약을 맺을 때 최소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보다는 그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나라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에도 미국, 유럽, 일본 같은 나라가 북한, 중국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유용한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간첩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능히 대한민국에서 장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맡을 자격이 충분한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단 10초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단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진영 노선 친구들과의 연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자국민들이 북한에 억류된 줄도 모르는 나라, 자국의 시설물이 폭발을 당해도 그거 물어내라고 제대로 항변 한마디 못하는 나라, 이런 인간들이 청와대와 정부 행정부에 꽉꽉 들어차가지고 장관을 해먹는 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디까지 비참해지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또 다양한 뉴스를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또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실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영상에 이렇게 좋아요 수치를 좀 많이 눌러주신다면 이게 바른 목소리가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얼음사이다 채널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관심과 격려로 이렇게 또 열심히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저도 정말로 음모론 같은 걸 믿고 싶지 않지만 저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몇몇 우파 유튜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파 유튜버들을 중심적으로 구독자가 자꾸 자동으로 풀리고 심지어 멤버십 회원 가입을 하셨던 분들도 그 제일 이제 낮은 등급에 있는 회원분들 있잖아요. 그 이제 매월 얼마씩 이렇게 납부해 주시는 그런 회원님들 중에서 이제 제일 값싼 거를 넣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그 이제 멤버십 돈을 제일 적게 내는 분들이 당연히 비율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몇 명이 빠져도 티가 덜 나는 법인데 최근 우파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이 멤버십 회원 가입도 자동으로 풀리고 있다는 소리가 끝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불과 일주일 만에 멤버십 회원님 중에 25%, 30% 가까이가 갑자기 빠져나갔어요. 정말로 음모론을 믿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로 저는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위험하고 뒤숭숭한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좀 유용하게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부디 어떤 그런 소중한 그런 도움 그리고 혹은 최소한 영상에 좋아요 한 번 정도 댓글 한마디 정도 이런 걸로 좀 소중한 어떤 응원과 격려를 좀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바른 목소리를 많이 퍼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소중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염치불구한 부탁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